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C 프로그래밍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이 강의 막판에 마지막에 예, 다음 주에 볼 예정인 중간고사 공지가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꼭 공지 잘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은 이 클래스 쪽지로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저 이메일로 보냈는데요. 그 이메일이 자꾸 스팸으로 처리가 돼서 스팸함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따로 일일이 확인을 해보긴 하는데 그 시간이 좀 지체가 됩니다. 이 뭐 스팸을 내가 뭐 매일 확인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쪽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 6장 조건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중간고사니까 공지사항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연습 문제, 리포트 연습 문제 1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트 연산자 연습하는 건데요. 비트 이동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자 4개를 받아서 하나의 unsigned int형의 변수형 안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첫 번째 문자는 비트 0에서부터 비트 7까지 저장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비트 8에서 비트 16까지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결과로 생성되는 정수값은 16 진수로 출력하도록 하자. 그래서 비트 이동 연산과 비트 5와 연산을 사용하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unsigned int value죠. 이게 부호가 없는 정수값입니다. 그래서 문자 차 C1, C2, C4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scanf로 해서 첫 번째 문자 입력하세요. 두 번째 문자 입력하세요. 그래서 C1, C2, C3, C4를 이렇게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밸류를 프린트 하는데요. 이게 C를 이제 24, C를 16, C를 C2는 8번 이렇게 되죠. 그렇죠? C1은 그대로 쓰는 거고, 얘는 이제 8비트 이동하는 거고, 얘는 그 다음에 있는 16비트를 이동해야 되고, 얘는 24비트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C4를. 그렇죠? 중간중간에 그리고 뭐 했습니까? 이제 오화를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C1을 이렇게 처음에 딱 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0이죠. 앞에는 0이고 그 앞에 8비트만 C1에 해당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건드리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래서 5와 연산하면은 1인 경우에는 1, 0인 경우에는 0으로 이렇게 예,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A, B, C, D를 입력했더니 이제 뭡니까 이게 16진수를 했죠. 여기 값을 %x니까 그래서 64, 63, 61, 61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진도 내용은 6장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조건문이라는 게 뭔가 if문, if else문, switch문, break, continue, go to문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을 어떻게 사용하나 보도록 하죠. 그래서 조건문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프로그램에 어떤 선택 구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있지만 뭐 맛있는 케이크를 먹느니 아니면 과일을 먹느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횡단보도에 길을 사람이 건너가고 있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횡단보도가 오면은 서야죠. 그렇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가고 있으면 서야죠.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는 거죠. 이게 선택을 해야죠. 조건에 맞춰서. 그렇죠?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우리가 프로그램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택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 동일한 동작만 이렇게 되풀이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건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보면은요, 이게 그 연봉 2,500 이상이면 취업, 아니면은 고시 준비해야지. 그쵸? 조건을 걸고 분기를 하는 거죠.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연전 2,500 이상이면 취업해서 직장 다니고, 아니면은 고시 준비하겠다. 반복문은 뭡니까? 토익 점수가 600점을 넘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지. 공부, 시험, 그 다음에 그 600점이 안 넘으면은 다시 공부, 시험, 그 다음에 600점이 안 나오면 또 공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 조건문, 반복문들을 합쳐서 우리가 제어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번 챕터에서는 조건문을 공부하는 거고요. 반복문은 우리 다음 챕터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를 할 때요. 제어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하나는 명령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렇죠?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르르 이렇게 실행되는 구조가 있고요. 이게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프로그램이 짠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선택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토익 점수가 뭐 600점이 다 참이더라. 그러면 뭐 거짓이면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나눠서 참이냐 거짓이냐. 그래서 참일 때는 이렇게 하고 거짓이면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토익 점수가 이제 600점이면은 참이면은 600점 이하가 참이면은 공부, 또 시험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600점 일 넘으면은 거짓이 돼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동차가 이게 주행하는 도로다 그러면 순차 구조는 뭡니까? 그냥 직진을 따라서 쭉 나가는 거고요. 순차 도로는 이렇게 삼거리나 사거리에서 우리가 이제 왼쪽으로 갈지 직진을 할지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고, 선택 구조는 요 안으로도 들어가서 빙글빙글 돌다가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 빠져나가서 이렇게 다시 직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순차 구조, 선택 구조, 그 다음에 빙글빙글 도는 반복 구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그림도 같이, 그림 같은 경우가 이 책이 아주 얼마나 쉽고 설명이 잘 되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형으로 잘 표현하는 아주 쉬운 책, 쉬운 교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갈라치기 할 때 우리가 if문을 씁니다. 영어 if는 뭐뭐 하면이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f 신텍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f하고 넘버가 0보다 크면, 이런 그 부등호에 대해서 이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넘버가 5다 그러면 참이죠. 넘버가 마이너스 3이더라 그러면 거짓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건식을 씁니다. if하고 괄호 열고 조건식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바로 뒤가 나오는 게 뭐냐면 참이면은 printf 양수입니다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요 문장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참이면은 실행이 되는 거, 아니면은 실행이 안 되는 경우죠. 그렇죠? 갈라치기가 돼서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 템퍼레처가 0보다 작으면은, 그렇죠? if하고 템퍼레처가 0보다 작으면은 printf 현재 영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printf 현재 온도는 몇 도입니다. 하고 되죠. 요거는 뭐예요? 온도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를 해서
그 0보다 작은 영하가 되면은 영하라고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거고, 아니면은 출력 안 해주는 거죠. 참일 경우만 시작되는데, 이 뒤에 아래 문장은 printf 그냥 딸랑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도는 몇 도입니다 하고 그걸 항상 실행을 해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요거를 보면은 if 문이 있고, if 문이 끝나면은 다음 문장이 바로 참이면은 요게 실행이 되고, 거짓이면은 요 다음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if에 딸린 그 참인 경우에 시작되는 건 이렇게 안으로 들여쓰기를 좀 해줍니다. 자,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는 게 우리 보통의 코딩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예제를 보겠습니다. if number, 정수용 넘버 되고, 정수를 입력하시오. 그 다음에 넘버를 정수용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if number 0보다 크면 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쓰기하고 양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입력된 값은 얼마입니다. 이거죠. 자, 이거 별거 아니니까 이런 것들도 일일이 한번 어떻게 해요? 꼭 실습해 봐야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25를 입력을 해봤어요. 스캔F를 통해서. 그러면은 0보다 크니까 이게 양수입니다가 됩니다. 그리고 입력된 값은 25 이렇게 나오죠. 다시 실행을 시켜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3 하면은 요게 실행이 안 되겠죠. 그냥 요건 실행이 안 되고 요것만 실행이 돼서 입력된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if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절대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math.h 안에 이게 절대값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abs라는. 네, 근데 하여간 우리가 한번 짜보겠습니다. 요거까지는 똑같죠? 그쵸? 정수를 입력하고 그 점수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은, 입력한 우리 정수가 0보다 작으면은 그럼 부호를 바꿉니다. 넘버 이퀄 마이너스 넘버. 그쵸? 그래서 음수가 입력이 되면은 요게 실행이 되겠죠. 음수가 아니면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마이너스 5를 넣어봤더니 5의 절대값이 돼서 절대값은 5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f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실습해봤죠? 그냥 구경만 하지 마세요.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복합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if문에다가 이렇게 바로 붙어 있어서 if문의 참인 경우에 하나만 실행되는데 여러 문장들이 실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if 스코어 60 스코어가 60 이상이면 여러 개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중괄호로 묶습니다. 중괄호로 묶어서 참이면은 요 중괄호 내에 있는 문장들이 명령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intf 합격입니다. printf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문인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if가 문에서 이 조건이 참이면은 여러 개의 문장이 실행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 else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온도가 25도 이상인가, 참이면은 가벼운 옷차림을 하죠. 거짓이면은 두꺼운 옷차림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일 때 하고 거짓일 때의 행동이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else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else문이 없으면은 참일 때만 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거짓인 경우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근데 else문이 있으면은 두꺼운 옷차림을 한다는 걸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number,
그쵸? 이거 조건문이 있죠? 0보다 크냐를 봅니다. 그러면 요 뒤가 참인 경우에 실행되는 거죠. 그다음 else 그러면 거짓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printf 양수가 아닙니다. 요거는 뭐예요? 이게 그림이 둘로 나눠진데 참일 때는 문장 1 요거 양수입니다를 하는 거, 거짓인 경우엔 양수가 아닙니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갈라치기가 돼서 서로 다른 그 명령어를 실행하게 될 때 우리가 if, else문을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f, else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스코어가 60 이상이면 printf 합격입니다. else면 뭐예요? 60 미만이란 뜻이죠. printf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자, 복합문인 경우에는요, if하고 이렇게 중괄호로 엮어야죠. 물결가로. 그래서 printf 합격입니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else하고 이렇게 해서 printf 불합격입니다. printf 다시 도전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인 조건식에서 참인 경우, 그 다음에 거짓인 경우 실행하는 그 명령의 그 문장의 그 내용이 이게 다르면은 이렇게 if, else문으로 나눠서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조건식도 우리가 당연히 가능을 합니다. 왜? 여러 가지 우리 조건을 뭐 걸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스코어가 80점 이상이고 90점 미만이면은 학점을 B를 줘라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학점을 결정해 놓을 때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우리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가 공백 문자들의 개수를 우리가 세는 겁니다. 그래서 if ch가 이제 문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equal 여기 다운표 안에 이제 스페이스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and 요거 스페이스가 오화입니다. 미안합니다. 오와 ch가 여기에 줄바꿈 또는 오와 ch가 여기 탭입니다. 탭. 그쵸? 여러분들 키보드에 탭 치면은 요거 몇 칸이 확 이동하죠. 그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화이트 스페이스를 하나씩 증가시켜라 이런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else문을 이용을 해서 홀수하고 짝수를 우리가 구분해 봅니다. 그래서 int number printf scanf를 해서 넘버를 우리가 입력받았어요. 그 다음에 if 넘버가 %2 equal 0 그러니까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뭡니까? 당연히 그 숫자는 짝수죠. 그렇죠? 그래서 if 그 다음에 짝수가 아닌 경우 else를 넣어줘야죠. 그러면 거짓인 경우에는 요거 입력된 정수는 홀수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수를 입력하세요. 23을 넣어봤어요. 그러면 입력된 정수는 홀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당연히 뭐예요? 실습을 해봐야죠. 그냥 멀뚱멀뚱 듣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1, N1, N2, N3입니다. 그래서 정수를 입력해요. 그래서 N1과 N2를 스캔F 툴로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if N2 equal 0 그쵸? 그러면은 분모가 이제 N2가 분모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화면을 출력을 하는 거고 else 하면은 N3는 N1 나누기 N2가 됩니다. 그러면 N1을 N2로 나눈 다음에 그 몫이 있죠. 몫이 되는 정수만을 화면에 출력합니다. 그래서 분자를 입력하세요. 그쵸? 정수 이게 5가 되고 그 4를 입력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이 되겠죠.
요게 n2가 0이 아니니까 얘가 else문 요게 실행이 돼서 화면에 결과는 1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정수 대신에 분자, 분모로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자, 실습해 봤으니까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연도를 넣고 4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 다음에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또 400으로 또 나누어 떨어지는 녀석. 그쵸? 4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이게 여기는 AND입니다. 그 다음에 400으로 나누어 떨어진 경우는 OR죠. 그쵸? 그래서 이게 조건식이죠. 그래서 무슨 년은 윤년입니다. 아니면 윤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은 not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OR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호가 AND 연산, OR 연산, 눌 연산들을 해서 참 거짓을 판별을 한 다음에 윤년이냐 윤년이 아니냐를 판별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if문에 if문을 쓸 수 있죠. 그쵸? 중첩 if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하나 써서 우리가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if에 또 if를 써서 다시 또 갈라치기를 할 수 있죠. 그쵸? 한 번 갈라치고 그 다음에 갈라친 쪽에서 또 다시 갈라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쵸? 야,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if하고 여기 if가 연달아 있죠. 그래서 if 스코어가 80 이상이면은, 그쵸? 그러면 참이면은 얘가 되죠. 그래서 참이니까 얘가 실행입니다. 거기서 또 if 스코어가 90이면 프린트 당신의 학점은 A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 if에 대한 else가 붙는 거죠. 80 이상은 참이죠. 근데 90 미만이다. 그러면 당신의 학점은 B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if를 두 번 해서 중첩 if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f하고 else를 쓰잖아요. 그래서 else는 바로 위에 있는 if하고 else하고 한 묶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 스코어가 80이면은 이상이고 스코어가 90점 이상이면 A, else가 되면 뭐예요? 그쵸? 80점 이상은 참이면서, 그쵸? 80점 이상은 참이면서 90점은 미만이다. 그래서 80점과 90 미만인 경우니까 B가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if를 하나 썼어요. 근데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쵸? 중괄호로 묶으면 여기서 참이면은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else 뭐예요? 80점 미만인 경우가 되겠죠. 요 else는요. 요 if에 거짓이 되는 경우니까. 그러면 당신의 학점은 A나 B가 아닙니다. 그쵸? 근데 여기 보면 A만 나오고 B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빠지는 경우죠. 90점, 80점 이상이면서 90점 이상이니까 논리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여간 그건 연습용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연습용에 갈라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else if가 되면 이제 if의 조건식 1이면 참이면은 문장 1이 되죠. 근데 거짓인 경우면은 else가 되죠. 거짓인 상황에서 또 if 조건문 2 그러면 여기서의 참인 경우에 문장 2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 2가 거짓이면은 요 else로 가죠. 그래서 if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식 3가 참이면은 문장 3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문장
그것도 아니면은 문장 for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속 f가 있으면요, 연속 if가 있으면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죠. 이게 학점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예제 됩니다. 그래서 성적을 입력하세요. 스캔 F로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가 90점 이상이면은 합격 학점 A, else if, 그죠? 스코어가 80점 이상이면은 그 else이기 때문에 90점 미만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80점 이상이니까 80과 90 사이니까 B죠. 그 다음에 else가 되면 뭐예요? 이게 80의 거짓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80점 미만이면서 스코어가 70점 이상이면 합격 학점 C. 그 다음에 요 else는 요 if입니다. 그렇죠? 70점 미만이죠. 70점 미만이면서 60점 이상이면 역시 또 60점과 70점 사이니까 합격 학점은 D. else가 되는 건 뭐야? 요것에 60점 그 미만이 되죠. 그렇죠? 6점 미만이면 불합격 학점은 F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점을 88점을 넣었다 그러면 학점 B라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습해 봤습니까?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자 분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자를 입력받았는데 그게 대문자냐 소문자냐 문자냐 기타 문자냐 이거를 우리가 판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차 타입으로 CH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CH를 입력을 받았어요. 스캔 F로. 자, 그 다음에 if 차 대문자 A and 대문자 G, 그러니까 대문자 A과 대문자 G 사이에 있는 거죠. 사이에 있으면은 요 AND 기호가 있으니까 그러면 C는 문자는 입력한 문자는 대문자입니다. 아니면은 조건을 또 거는 거죠. 소문자 A보다 크냐 크고 소문자 G보다 작으면 그러면 A에서 소문자 A에서부터 소문자 G 사이에 있는 숫자죠. 그러면은 이게 참이면은 소문자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이것도 아니면은 그러면 CH가 숫자 0에서가 9 사이에 있으면은 그러면 C는 숫자입니다. 이것도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대문자, 소문자, 숫자도 아니면 그 다음에 기타 문자입니다. 우리 키보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콤마니 맞춤편이 물음편이 하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기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행시켜 보면은 우리가 소문자 C를 넣었어요. 그러면 C는 소문자입니다. 라고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실습을 해봐야죠. 자, 실습 산술 계산기를 보세요.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보는 캘큘레이터죠. 캘큘레이터를 한번 어떻게 동작이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식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2 더하기 5 하면은 이렇게 2 더하기 5는 7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준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소스를 보면은 먼저 차 타입으로 OP입니다. 이게 연산자의 형태죠. 그 다음에 int x, y result x하고 y하고 계산하고 그 결과죠. 그래서 printf 수식을 입력하시오. 예, 2 더하기 5 그쵸? printf 스캔 printf 화살표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3개를 받아와야죠. 그래서 x하고 op는 연산자 부호 그 다음에 y는 그 두 번째 값. 그래서 뭐 말 그대로 2하고 더하기 5 되죠. 그래서 op에 덧셈 기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if 문을 해줘. op가 덧셈이면은 덧셈. 그쵸? else 뭐 덧셈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if op가 마이너스면은 뺄셈. 이것도 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스타죠. 별이 곱셈이죠. 그럼 result 곱셈. 곱셈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눗셈. 그것도 아니면은 요 뭡니까? 목계산. 요 사칙 연산 다 아니면은 else 지원되지 않는 연산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화면에 요걸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쵸? x, o, p, y 리절트. 그러면 우리가 2 더하기 5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 OP가 더 셈이죠. 그러니까 요가 2 더하기 5가 연산이 돼서 7이 됩니다. 리절트가 7. 그래서 화면에 2, x가 2, 플러스가 OP, 5가 y, 그 다음에 이퀄 집어넣고 7을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해를 할 때 공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공식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개수 A, B, C를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A가 0이면은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죠. 그래서 그는 그냥 1차 방정식이 돼서 그 마이너스 C 오버 B, B 나누기 마이너스 B 나누기 C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음이면은 헛수죠. 그래서 헛수가 되죠.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요거 우리 근해 공식이죠. 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근을 구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A, B, C를 넣었어요. 1, 2, 마이너스 8을 넣습니다. 그러면 방정식의 근은 2.0,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알고리즘을 한번 봅니다. 사용자로부터 ABC를 읽는다. 그래서 if A가 0과 같으면 1차 방정식의 근, 실근을 출력한다. else, 그러면 A가 0이 아는 경우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계산한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실근을 2개를 내놓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실근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자, 해당하는 소스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실습해 봐야죠. ABC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스캔앱으로 ABC 입력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A가 0이면은 그 마이너스 C 나누기 B 있죠? 요거 방정식 근을 출력하는데 얘는 실수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퍼센트 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lse죠. else 하면은 판별식 DIS입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요게 0보다 0이면은 중군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중군이 되는데 여긴 중군은 빠졌네요. 그냥 0과 같거나 크면은 실근입니다 하고 근해 공식을 썼죠. SQRT가 스퀘어 루트입니다. 영어 루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여기 보면 매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매스. 예, 그게 필요한 게 요 SQRT 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그 mass.h가 추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 2개. else 여기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죠. 그러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같이 컴파일해서 실행을 시키면 개수 AB를 1-4, 3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정식의 근은 3.000, 반정식의 근은 1.000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실습해 봤습니까? 자, 실습했으리라고 우리가 믿고, 자, 여러분들 잠시 멈춘 다음에 실습을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스위치 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식의 값에 따라서 여러 경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참이냐 거짓이냐가 됐죠. 근데 이게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여러 개, 지금 여기서는 갈림길이 네 개로 갈라지는데 뭐 2개일 수도 있고 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제어식의 값에 따라서 여러 경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스위치 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위치하고 여기에 제어식을 우리가 쓰죠. 그쵸? 제어식인데 케이스 C1 제어식의 값이 뭐냐? 그러면 문장 1이 실행되고 브레이크 됩니다. 이게 브레이크라는 건 밖으로 탈출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케이스 C2. 그래서 제어식의 값이 C2면은 문장 2를 하고 밖으로 나와라. 브레이크. 그 다음에 쭉 있다가 디폴트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C1이나 C2 뭐 이런 값이 아닌 케이스로 묶일 수가 없는 경우에요. 값이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이 디폴트 값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값이 1, 2, 3, 4, 5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6 이상이 나오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우리 조건식에. 그렇죠? 자,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를 입력받았어요. 그 다음에 스위치 넘버가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0 입력된 정수가 0이면은 뭐 없음. 그 다음에 브레이크 되는 거고 케이스 1 하면 입력된 정수가 1인 경우죠. 그럼 하나. 그 다음에 탈출 브레이크. 그 다음에 케이스 2 프린트 2면은 둘 화면에 디폴트가 되면은 이제 프린트 만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0, 1, 2, 3 그 이상이 되는 다른 정수들은 화면에 만임이 된다. 그런 경우에 기타 등등이죠. 말 그대로 기타 등등 나머지는 디폴트라고 우리가 써서 디폴트라고 써서 만음이라고 합니다. 그쵸? 뭐 옛날에 그 저 우스갯소리로 아프리카 토인의 수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손가락 그 10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10개를 다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 무조건 다 만음 한다는 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1이 입력했다. 그러면 케이스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하나라고 화면에 출력이 되고 그 다음 문장이 브레이크죠. 그래서 탈출을 해오는 겁니다. 밖으로 스위치 문에 요 중괄호 묶인 데 있죠. 요 박수 중괄호 바깥으로 나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브레이크가 생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브레이크 문을 만날 때까지 계속 문장들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요 중괄호를 탈출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일일이 하나씩. 자, 의도적으로 그 브레이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냐면 케이스 2, 케이스 3죠. 그러면은 케이스 2나 케이스 3 다 뭐예요? 프린트F 두 손오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하고 3인 경우를 묶어서 두 손오개로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이렇게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문 뭐 당연히 우리가 5를 넣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도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만음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브레이크 문으로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자, 스위치 문하고 if else 문을 이렇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if else 문을 쓰는 거죠. 넘버가 0이면은 없음. else 1이면은 1. 이렇게 if else else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거랑 똑같은 경우죠. 그렇죠? 스위치 문을 해서 케이스 0, 케이스 1, 케이스 2 나머지 디폴트 이런 식으로 스위치 문과 if else 문을 이렇게 그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스위치 문을 쓸 수도 있고 if else 문을 그 중첩돼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스위치로 이렇게 할 때 주의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X가 1차입니다. 근데 이게 변수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변수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변수가 들어간 수식은 더더군다나 사용할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케이스 0.001 실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설명을 했을 텐데 소수점 아래 실수는 이게 뒤가 잘려요.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정수만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문자열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정수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C1, C2의 조건에서 보면 이것들이 값이 다 정수이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보게 되겠습니다. 자, 달의 일수를 계산하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몇 월 달인지 먼스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달은 30일인지 31일인지 28일인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먼스 스위치가 됩니다. 그러면 케이스 2 값이 2가 있냐면 날수는 28일 되고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4, 6, 9, 10일은 어떻게 돼요? 30일이죠. 그렇죠? 요 경우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브레이크 되죠. 요 경우에 맞으면은 데이가 3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31일이 됩니다. 실행시켜서 달을 입력하세요. 12일을 넣으면 요 디폴트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래서 12월의 달수는 31일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사슬 계산기인데 그거를 우리가 스위치문으로 해보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습니다. 앞에랑 그 뒤를 보겠습니다. 스위치문으로 해서 OP가 케이스 플러스 케이스 마이너스 쭉 해서 지원되지 않는 연산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산자를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형 변수 OP도 이렇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정수형이거든요. 그렇죠? 정수값에 해당되는 거라 그게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중간이 생략되어 있을 텐데요. 곱셈 기호가 있고 나눗셈 기호,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 기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집어넣고 한번 실습해 보세요. 200 교과서에 251페이지를 보면은요, 이게 빠진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고 여러분들 실습을 꼭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떻게 추가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비트 연산자, 그렇죠? 비트 연산자 추가하고 16진수로 입력값과 출력값을 출력해 보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 해보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에서 브레이크 문이 생략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밑으로 쭉 내려간다 그랬죠? 그쵸? 이거 프린트 바나나, 그래서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를 넣었는데, 그쵸? 2를 넣었는데, 바나나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종료가 되는 겁니다. 2를 넣으면 사과만 출력이 되고, 5를 넣으면 과일이라고 출력이 되는데요. 2를 넣으면 바나나가 2개가 됩니다. 왜? 여기 브레이크가 빠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는 게 고투 문입니다. 고투 문. 그래서 이건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 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때 아주 옛날에 처음 배웠던 그 언어, 컴퓨터 언어 중에 나 같은 경우엔 포트란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언어를 사용했어요. 거기에 나왔던 녀석입니다. 고트가. 그래서 그 보트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 포트란 같은 그 구닥다리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소위 이제 화석같이 버리지 못하고 C도 끌고 왔습니다. 근데 조건 없이 어떤 위치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건이 없다는 건 뭐 논리도 없이 무조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고토문을 사용하는 거는 사용해서 프로그래머를 짠다는 거는 이게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는 구닥다리 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자, 고토문에다가 이렇게 라벨이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라벨. 그래서 그 라벨로 하면은 무조건 이 라벨로 갑니다. 일로 가서 여기를 합니다. 여기는 실행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go to 라벨 1인데 앞에 있어 봐요. 그러면 무조건 되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go to 라벨 하면 요 밑에 있는 요것들은 실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일로 가버리죠. 그래서 문장 1, 2, 3 하게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얘를 실행 안 할 건 뭐하러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무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또 여기서 튀어나오는 뭐가 있지 않고서는 이건 계속 될 수 없습니다. 하여간 이게 전방으로 가던가 후방으로 가던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고투 상황은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루프가 라는 라벨을 붙여놔요. 그렇죠? 그래서 프린트 F하고 저 D 곱하기 D는 3i 3 하고 3 곱하기 i죠. 그래서 9구단 3단이네요. 3단. 그렇죠? 여기 이제 곱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i를 하나씩 추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if i가 10이면은 go to end 일로 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go to loop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가서 10이 아니면은 이게 일로 가지 않잖아요. 일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더라 그러면 go to loop로 가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뱅글뱅글 돌다가 10이 되면은 탈출을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어때요? 논리 구조가 쉽게 잡힙니까? 이건 프로그램이 짧아서 금방 그 논리 구조가 돼서 아 여기서 탈출하는 거구나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구나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 보세요. 그렇죠? 길어 보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이게 찾아야 되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찾아야 되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찾아야 됩니다. 한참을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고투문이라는 것이 있다더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자. 근데 하여간 알고는 있어야 되죠. 우리 교과서니까. 자, 올바른 삼각형 구별하기. 삼각형의 조건이 있죠. 두 변의 합이 꼭 뭐예요? 다른 세 변의 합보다 커야 됩니다. 삼각형 세 변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3하고 이렇게 가장 그 작은 거 있죠. 8하고 3을 더해서 11이 돼서 이거 10보다 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작으면은 삼각형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삼각형을 판별을 해야 된다 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하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을 정수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c 요거 and b 더하기 c가 a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c를 더해서 b보다 커야 된다. 이 세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바른 삼각형이고 아니면은 올바르지 않은 삼각형. 요 세 조건의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은 이 거짓이 되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삼각형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83 하면 올바른 삼각형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들 실습을 해봤죠? 예. 그렇죠? 올바른 삼각형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는요. 교과서의 연습 문제 4번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과서 258페이지. 4번을 보면은 뭐 컴퓨터하고 가위바위보 하는 게임을 작성해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가위바위보 하나 넣고 해보는 겁니다. 요거. 자, 뭐 if else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다음에 가위바위보니까 랜드 있죠. 랜덤 넘버 발생기. 그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질문 있으면 이 클래스 쪽지를 좀 이용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실습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머릿속에 시험 공부도 하고 뭐 머릿속에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시험 다음 주는 중간고사인데 시험 범위가 1장에서부터 6장이에요. 그러면 교과서로 250몇 페이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때 실습을 해야지 머릿속에 남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다음 주는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이에요. 네, 비대면이고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보냐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잘못 썼네요. 여기 10시입니다. 10시에 이 클래스 우리 8강의 시험 문제를 내가 공개를 합니다. 시험 문제를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죠. PDF로 내가 올릴 거예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백지에 있죠. 백지에다가 A4 용지입니다. A4 용지에다가 쓰고 그걸 이제 스캔이나 뭐 해서 그 그림 파일로 JPG 파일로 만든 다음에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10월 21일 우리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 목요일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오전에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도 목요일 오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서부터 10시 10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1장에서 6장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예제 연습 문제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내가 여러분 시험 감독 일일이 개개인으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오픈북 이건 당연하죠. 주의사항을 잘 보겠습니다. 뭐 당연하죠. 이게 시험 문제는 PDF 파일이니까 이 파일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4 크기 백지에 학번하고 이름을 당연히 하지만 꼭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필로 쓰지 마세요. 볼펜으로 손으로 써서 답안지를 작성합니다. 연필로 쓰면은요 이게 흐릿해서 디카나 스캔을 하잖아요. 그러면 흐릿해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그러니까 볼펜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글씨는 좀 크고 좀 또렷하게 쓰고 수정할 경우에 그냥 줄 긋고 그렇잖아요. 지우개에 쓸 필요가 없죠. 해답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간 종료 전까지 뭐 촬영하거나 스캔해서 이메일로 제표합니다. 주의사항은 파일명은 학생 이름을 붙입니다. 학생 이름. 그래서 홍길동.jpg 이렇게 합니다. 지금 말한 대로 연필을 써서 흐릿하게 하거나 뭐 이런 그 파일명에 자기 이름을 안 쓰거나 이런 학생들은 감점하겠습니다. 설마 그저 파일 이름에 파일 이름 못 바꾸는 사람 학생은 없겠죠. 그런 컴맹은 없겠죠. 그 다음에 내 학교 이메일로 보내지 마세요. hw917 하고 gmail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학교 이메일은요 그 메일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글로 보내면 메일 용량이 넘쳐서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내가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메일 용량 함이 꽉 차면요 그냥 다 돌려보내요. 그 다음에 11시 10분 넘어서 제출된 거 그러니까 내가 받아봐서 그쵸? 이메일로 받아보면 받는 시간이 옆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받는 시간이 넘어서 그게 11시 10분이 넘으면은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 보내야 돼요? 11시 9분이나 8분 정도에는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메일 상황에 따라서 1분 이내에 원래 1분 이내에 내가 받을 수가 원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8분이나 7, 8분 정도 되면은 이메일을 그냥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뭡니까? 시험은 1시간이고 나머지 10분 있죠, 짜투리. 그 10분 동안 이런 처리를 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시 10분이에요. 시험 시간은 1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메일 보내는 시간은 10분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필로 쓰거나 파일명 안 지킨 학생은 그 감점합니다. 이거는 내가 점수를 대폭 감점해요. 그렇죠? 감점하면은 이게 A 받는 학생은 A 못 받을 수도 있어요. B 받는 학생은 C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11시 10분 넘어서 제출되면 무조건 0점입니다. 예, 주의사항 꼭 지키기 바랍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자, 우리 다음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아침 10시입니다. 아침 10시.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만 안녕.